안녕하세요.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입니다. 올여름 정말 더웠는데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새벽에는 바람이 차갑더라고요. 이럴 때 감기 더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고 싶은 책은 욱하는 엄마의 감정 수업입니다. 엄마라는 글이 들어가면 제가 아이를 키우고 있어서인지 눈이 한 번씩은 더 가는 것 같습니다. 이 책도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이 책은 꼭 욱하는 엄마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욱하는 사람에게 더 필요한 책인 것 같습니다. 아이를 키우면 엄마의 감정이 아이에게 전달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엄마나 아빠가 욱하는 게 있으면 그게 온 가족에게 전달되는 것처럼 나이가 들어서도 내가 왜 이렇게 욱하는지 모르겠어. 그런 생각을 하신다면 방법 없나? 그냥 원래 성격이니까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고민 해보신 적 있다면 이 책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이 책은 한성범 님이라는 초등학교 교사, 지금은 교장 선생님으로 계시는 분이 쓰신 책이고요. 2022년 6월에 나온 아주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이 책을 보시면, 제목을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인지하기 쉬우실 거예요. 욱하는 부모, 작아지는 아이, 욱하는 부모의 감정을 다스리는 법, 감사 글쓰기를 시작하라, 아이와 함께 웃는 감사 글쓰기. 오은영 선생님 유명하시잖아요. 그 TV 프로그램도 유명하고 제가 그걸 볼 때마다 어느 집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느 집이든 고민이 없는 집은 없고, 또 어떤 사람이나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다 조금씩의 단점이나 결점이 있지만 말투와 이 욱하는 것 때문에 더 상황이 더 눈덩이처럼 심각해지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엄마뿐만 아니고 사회생활을 하거나 혹은 어른이 되고 노인이 되어서도 이런 시도를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서 이 책을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자는 욱한다는 감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나에게 위험한 일이 닥쳤을 때 나를 지키기 위해서 방어하는 하나의 기제가 욱한다는 거죠. 그 욱하는 마음에 우리에게 평소 갖고 있지 않던 힘도 나오고 공격성도 나오고 그렇게 화를 내면서 나를 지키는 거죠. 근데 별거 아닌 일에, 그럴 필요 없는 일에 자꾸 욱하게 되면 그게 이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럼 이거 어떻게 고쳐야 되나? 그리고 똑같은 말을 듣고 똑같은 정보를 접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냥 술술 넘어가거나 혹은 그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되게 부정적으로 받아들이거나 화를 내는 사람이 있잖아요. 나 별말 안 했는데 쟤 되게 화내더라.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올 때가 있죠. 저자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사람마다 느끼는 감정이 100이라고 했을 때 상수라는 사람은 갖고 있는 감정의 항아리가 감사와 기쁨의 용량이 더 커요. 20리터씩. 근데 철수라는 사람은 화와 미움을 20리터씩 더 크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지난 경험들이 내 마음의 감정 카테고리 안에 용량이 있는 거죠. 화가 많은 사람, 감사한 마음이 많은 사람, 기쁨이 많은 사람, 이렇게 우리도 보면 별거 아닌 일에 아유 감사합니다 하는 사람이 있고, 별거 아닌 일에 짜증내고 불평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어떤 단지에 물이 찰랑찰랑 차 있는데 조그만 돌을 하나 넣으면 물이 차 있을수록 넘치는 물이 많잖아요. 이분은 딱 그렇게 설명하시더라고요. 사람마다 자기 감정의 카테고리가 있는데 그 용량이 감사 쪽으로 기울었느냐, 긍정적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 부정적으로 많이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정보를 받았을 때 피드백이 다르다. 그러니까 감정의 비율을 디자인하라. 감정 리밸런싱이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대목에서 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는 거구나. 또 이분이 그 뇌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공부를 많이 하셨더라고요. 감사 글쓰기에 관한 교육을 하시면서. 그래서
나의 감정을 리밸런싱 할 수 있구나. 내가 뭐 아픈 상처가 많았고 혹은 억울한 일이 많았고 그래서 부정적인 기억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감정을 리밸런싱해서 감사나 기쁨이라는 카테고리의 용량을 더 키우고 화를 내거나 부정적인 감정의 카테고리 용량을 줄인다면 내 생각 자체가 바뀔 수 있구나 라는 조금 저한테는 되게 의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감정 리밸런싱을 위해서 이분이 제안하는 건 감사 글쓰기입니다. 교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하는데 교장 선생님으로 여러 학교를 부임을 하셨는데 학교마다 유난히 분위기가 안 좋거나 뭐 학업 능력도 떨어지고 뭐 이런 학교들이 좀 있지 않겠어요? 그런 걸 개선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시다가 감사일기를 쓰게 됐고 또 감사일기를 써 보니까 어떤 아이들은 그걸 싫어하더라는 거예요. 일기니까. 또 선생님은 그 맞춤법 같은 거 해주신다고 일기 첨삭을 하는 게 아이들 입장에서는 약간 사생활 침해 뭐 이럴 수도 있어서 그걸 좋아하지 않은 걸 보고 이제 감사 글쓰기로 바뀐 거죠. 이게 아이들한테도 해보고 학부모에게도 해보고 다른 동료 선생님들하고도 해보시면서 계속 좋은 결과를 얻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감사 글쓰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더 연구를 하시게 되셨는데 저는 이 부분이 감사한 마음을 가지면 긍정적으로 바뀌겠지 그럴 수 있는 얘기야 라는 생각은 했지만 실질적으로 이분은 그것에 대한 꽤 많은 데이터들과 또 예시를 보여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처음에는 한 줄로 쓰는 감사일기겠지만 이분이 이야기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한 가지에 대해서 감사를 할 때 적어도 4줄 또 많으면 한 8줄까지 표현할 수 있도록 계속 감사 글쓰기를 하다 보면 주변에 대한 관찰력도 높아지고 다른 사람과의 교감 능력도 높아지고 해서 훨씬 더 행복함을 많이 느낄 수 있다. 우리가 결국은 이것저것 하려고 하는 것들이 행복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특히 나의 가족과 나의 동료들과 행복함을 느끼고 싶어 하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예시들을 보여주고 또 그 결과들을 보여주고 계세요. 특히 엄마는 아이들이 어릴 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일 때 아이들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그래서 저도 엄마지만 감사 글쓰기 이거 시도해 볼만 하겠다라는 생각 들었습니다. 뒷부분에 갈수록 감사 글 쓰는 원칙 이 선생님이 뭔가를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더 좋겠더라의 어떤 그 요약본들이 나오는데 저는 처음에는 이걸 봤을 때 좀 부담스러웠어요. 원칙을 지켜가면서 뭔가를 쓴다는 게 안 그래도 글을 쓴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데 또 뭐 이런 저런 원칙까지 있다고 하니까 약간 답답하고 이거 스트레스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도 했지만 꼭 그렇게 지키지 않으시더라도 욱하는 나의 감정을 좀 누그러뜨릴 수 있고 감정 리밸런싱을 통해서 내가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에 저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면 본인에게 맞는 또 다른 원칙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래서 만약에 한 번이라도 혹은 나는 다 좋은데 욱하는 것만 고치면 좋겠어. 이런 생각을 자주 하시거나 주변 분들에게, 가족들에게 그런 얘기를 자주 듣는 분이시라면 방법이 있다는 거 그리고 꽤 설득력 있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 책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오늘도 무탈하시고 더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꿈꾸는 한약사 김경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